안녕하십니까. 오영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는 걸 지나서 쌀쌀한 게 마음도 좀 스산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힘내시고 하시던 일 열심히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 문제 때문에 한 번쯤은 누구나 겪었던 일일 것 같습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장사가 잘 되는 곳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금원을 들여서 권리금을 지급하시지요. 경우에 따라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 월세를 못 내서 소위 임대차 폐지를 당해서 쫓겨나는 경우 등등등 많은 그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들였던 사업비 모두 손해보고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그리고 이것을 임대인이 방해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 우리 대법원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희소식이 있는 판례를 소개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시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고 할 경우 임대인이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방해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명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이고, 그러면 도대체 이 손해배상 금액이 어떤 내용인지, 즉 권리금은 무엇이고 최근 대법원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률 규정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의 4 제3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1항이죠. 10조의 4 제1항입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그러니까 두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너무 많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10조 이사 제4항에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3년입니다. 단기 시효입니다.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 완성이 됩니다. 물론 제5항에서 신규 임차인에 관한 그 정보를 임차인은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죠. 보증금 차임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으로서 그 의무나 그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조 23 제1항에서 어떤 경우에 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1항을 좀 보겠습니다. 10조 24 1항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자, 우리가 계약기간 갱신 청구할 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월까지죠. 그런데 이 권리금 회수의 문제는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10조 제1항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기에 달하는 임차액을 지급하지 못해서 차임 연체가 돼서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방해하는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제 1호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께서 그거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도 방해하는 경우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대폭 인상해버려서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려고 하는 경우 있죠. 다시 법문을 자세히 볼게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서 현저하게 높은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주선했더라도 신규 임차인이 이 임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죠.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어떤 경우가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10조 2사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주선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여러 가지 의무가 있겠죠. 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들 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세 번째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상가 임차 계약에 따라서 운영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법문을 좀 넘어서 저희 법문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와 유사한 경우를 겪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또 최근에 금년도 20년도에 선고된 아주 주목할 만한 판결이 두 개가 있는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임차인은 본래 90년 초에 이 상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한 5년 장사를 잘하셔서 건물을 사셨어요. 그래서 95년경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2003년경에 다른 사람이 이 건물을 팔고서 대신에 그 상가에서 다시 임차를 해서 일정한 보증금 월세를 주고 계약 기간을 정하고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다시 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었다가 돈을 벌어서 상가 건물을 샀고 다시 상가 건물을 팔고 다시 또 임차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에 3월 달에 다른 사람과 이 상가에 관해서 보증금 5천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하고 그로부터 한 20일 정도 뒤에 임대인에게, 즉 건물 소유자에게 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일정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주선을 하겠으니까 이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십시오라고 주선을 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건물주께서 임대인께서 나 그거 못하겠다. 내가 직접 그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거야. 그러니까 나 신규 임차인 당신이 소개하는 신규 임차인 계약을 인정 못하겠어. 라고 해서 권리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하도록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형평성을 한번 보시자고요. 물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건물주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그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테니까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계약에 방해했다 해서 권리금액에 상응하는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여기서 건물주가 이제 실제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려고 임차인이 주선하는 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이분에게 건물을 팔았죠. 건물 팔았는데 건물 산 사람이 자기가 샌드위치 가게 운영할 테니까 당신 나가라. 또 신규 임차인과 보증금 권리계약 체결을 인정 못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 시가 토지값만 주고 샀을 거예요. 자, 이 임차인, 이 음식점을 운영했던 임차인은 거기 내부에 여러 시설, 냉장고를 비롯해서 그동안 수많은 고객들, 유형 무형의 많은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축적해 놓았던 것이죠. 지금 이 5천만 원이라는 돈 권리금을 그냥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 권리금 상당히 손해배상을 받아주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이 권리금이 도대체 이제 뭐냐? 역시 우리 상가임대차법법 10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권리금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조의 3 제1항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말고 차임 말고 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례 하나 더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최근 판례인데요. 우리 흔히 이제 상가에서 많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운영하시다가 건물주가 이 건물이 너무 노후됐어. 다시 재건축할 거야. 대수선해서 새로 다 건물을 지어야 돼. 다 부셔야 돼. 그러니까 당신과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수도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도 그 주선한 임차 계약을 승낙할 수가 없어. 권리금 계약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경우 딱 하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상가를 인도받아서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임대차 기간 갱신이 됐고요. 최종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에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서 건물주에게 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새롭게 했으니 이거 승낙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물주가 이 건물 너무 노후됐어. 다시 다 부시고 재건축할 거야. 대수선할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 당신이 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이라든가 이 신규 임대차 계약 동의 못해. 그래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아까 말씀드렸던 10조 2사 제3항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자, 우리 여기서 건물주가 노후돼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데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받고 나가려는 것을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게 1심, 2심 판결이었어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다 뒤집어서 결국 받아들여서 이런 경우에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권리금을 지급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구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인데 5년을 초과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질 수 없다라는 게 1심과 2심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명문 규정이 없다. 즉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 2사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행사 기간 만료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의 외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가지고 결국은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걸로 파기환송했던 사건입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 요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걱정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운영을 하시다가 여러 사유로 해서 그만두고 나가실 때 최소한의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셔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시죠. 이 두 개의 판례 꼭 기억하셔서 이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